네, 부동산공법 비교 정리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공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이 있죠.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3가지를 받을 테니까 요 제한서를 낸다. 네, 우리 주민 같은 민간인들이 제한서를 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제한은 국토기획법상 제한이 있고 도시개발법상 제한이 있고 정비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이나 뭐 주택법이나 농지 이런 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미지로 제한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할 건데, 국토기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라는 게 있었죠. 자,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 기억나시죠? 기초조사 하여야 된다. 기초조사 안에 삼성이 들어간다.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이라는 14일 이상 공람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는다. 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의 우리 입안권자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6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5가지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5가지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5가지 용산, 기지, 입이었었죠. 자, 지금 위치만 확인하시면 돼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한테 가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디서 제안할까요? 자, 요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순서인데 제가 편의상 B타입을 가져왔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사업이죠. 자, 신도시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하고 B타입 순서로 할 때, 그다음에 행정관청이 지시하는 계획, 개발계획을 만들면서 발표하고 시행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는데,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명이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제안자가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는 건데, 이 제안자가 우리 12명 시행자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하고 아직 설립이 안 된 6번의 조합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12명 중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12명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 6번의 조합을 빼고 나머지 시행자 후보가 제안자가 돼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를 얘기해보면 우리가 제안자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 시행자 빼고 2번에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3번에 정부 출연기관, 4번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부터 민간이죠. 토지 소유자들, 그 다음에 6번에 조합은 건너뛰고 7번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렇게 8번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9번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10번에 부동산 개발업자, 11번 부동산 투자회사, 12번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해서 12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 6번에 조합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비법. 이 정비법에서도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으로 가야 되는 거 있었죠. 기본계획에서, 자, 우리 기본계획은 이제 군수는 수립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 기본계획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도시 전체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간다. 이 앞부분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토지 등 수요자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는 걸 위치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계획법부터 먼저 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에서 금방 보신 대로 주민은 다음 어느 하나,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를 제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자, 지구단위 구역을 정해주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달라 제안할 수도 있고, 자, 우리 공장 같은 거 짓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시켜달라. 자, 용도지구 제한이 너무 세서 이걸 좀 없애주고 대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해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달라. 자, 결론 용, 산, 기, 지, 입 5가지를 제안할 수 있죠.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 5가지를 제안할 수 있고, 자, 중요한 거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를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전체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2호부터 4호까지 제한할 때는 제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자,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자가 12명 시행자 후보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 6번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10명 중에서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도 받아야 된다. 자, 요게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요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자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제안서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시군구청장은 또 이렇게 요청서라는 거 올려서 여기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정하는 케이스로 가는 건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한테 바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우리 시행자 중에서 이 공공기관, 정보출원기관은 국가공기업이므로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10명 중에서 공공기관하고 정보출원기관이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하다는 말이 붙으면 시군구에게 제안서 안 내고 국토부 장관한테 따로 제안서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안서를 원래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내야 되는 건데 10명 중에서 번호 2번 공공기관, 번호 3번 정보출원기관이 30만 이상 대규모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안할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니까 시군구에게 제안서를 안 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비법상 제안은 자,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세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래 요약집이나 기본서에는 더 많은데 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정비계획의 입안 시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있을 때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 요거 중요한 건데 요거 개인적으로 요거 되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보다 높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오면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우리 봤던 그림에서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갈 건데 정비계획이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고 있을 때 아니면 기존에 정비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전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도 정비계획에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들이 5가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도시개발법에서는 10명의 시행자 후보가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고 있을 때 기존 정비계획을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서 변경해달라고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민간재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재개발하겠다고 정비계획 위반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제한이 들어가면 45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주민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결정을 함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주민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고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제안이 들어가면 1개월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 이때도 제안자한테 비용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정비법에서도 제안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는 40일 안에 통보,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 도시개발법에서는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입니다. 1개월. 45일, 30일. 정비는 처음에 답변 주는 게 60일이고 연장하는 게 30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동세로 써 있는 부분들 45일, 1개월, 60일로 이게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법을 만들 때도 좀 통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법을 만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통일 안 시키시고 국토계획법에서 45일 안에 결과 통보,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 도시개발법에서는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 60일 안에 정의법에서는 통보한다. 제한이 들어가면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비용 부담은 이 두 가지 있고 정의법에는 따로 명시어로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요거는 그냥
보지 마시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는 도서관 가서 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우리 저녁 때 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회사에서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제 강의를 좀 보시면서 이용하시라고 공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